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이제 내용이 온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이고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누구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한다 그랬죠? 1월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다. 1월이에요. 네, 1월에 판매량이 많이 올라와 카테고리 1등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때 보니까 그 네이버 쇼핑 1등, 그 다음에 지마켓에서는 그렇게 산 건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한 판매량으로 품절이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소소하게 계속해서 팔고 있었는데 1월에 갑자기 나간 거예요. 갑자기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재고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결국 품절이 생겨요. 품절이 생겨서 가격을 32,900원에서 39,9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덜 팔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적은 수량이니까 마진을 좀 많이 보면서 그래도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재입고가 되는 기간 동안 높은 판매가를 유지했더니 쇼핑이랑 지마켓 등 순위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본인이 덜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잖아요. 본인이 덜 팔겠다고 재고가 별로 없으니까 39,900원으로 세팅을 하고 덜 팔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건데 뭔가 이걸 좀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입고가 된 현재, 재입고가 됐어요. 최근에 일주일 전에 재입고가 된 현재 낮아진 순위를 회복하고자 27,900원으로 가격을 세팅하고 판매 진행 중인데 순위가 원래 자리로 오지 않을 뿐더러 판매량도 기존의 반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1월에 하루에 한 5, 60건씩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0건 정도, 2, 30건 정도가 나가는 거겠죠. 그죠?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가격을 내렸는데 판매량도 저조하고 순위도 오르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나요? 32,900원으로 팔고 있다가 39,900원으로 수정을 하고 재고가 채워지면서 나의 그 뭐라 그럴까 낮아진 순위를 회복하면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27,900원으로 가격을 수정했더니 판매량도 반토막이 났대. 그리고 순위도 그닥 오르지 않더래.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채팅창에 좀 남겨보실까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등을 하다가 갑자기 쳐졌어. 재고를 조절한 거죠. 그죠?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재런칭이죠. 재고를 채우면서 279, 와, 나 279야! 라고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주면서 이게 순위가 쫙 하고 올라가는 어떤 예전에 어떤 뭐 1월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꿈꾸면서 279를 탁 단호하게 마진이 별로지만 279야! 탁 이러면서 딱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덥잖아. 그러니까 멘탈 나가는 거야. 뭐지 씨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때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신미경님이 고객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신뢰를 잃었나요? 뭐 품절이 나서 신뢰가 깎인 거예요? 대신에 그걸 보생하기 위해서 32,900원에 팔았던 걸 279에 팔아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더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32,000원에서 샀던 사람들이 279에 파니까 신뢰가 떨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소비자 우롱이에요? 희은씨? 네. 정윤님이 주요 정보의 잦은 수정은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의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쵸. 가격대 구간의 선호도의 기준.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건 좀 빼고. 오이니님이 지속적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판매량이 떨어진 거니까. 그죠? 근데 279로 내가 만들었는데 왜 순위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판매량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왜 않을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판매량이 되기까지 시간이 야, 종우님은 좀 내공이 있으시네. 그죠? 네, 한 3주 정도가 걸리죠. 순위가 밀린 만큼 판매가 줄어들었어요. 정케이님도 내공이 좀 있으시네요. 그쵸? 내가 동일한 노출에 클릭을 받았다면 똑같이 1등이었다면 뭔가가 괜찮아졌겠죠. 근데 순위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트래픽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 전환과 객단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환은 똑같겠지만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더 잘 사겠지 했는데 클릭 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정케이님이 정답이죠. 그죠? 네. 근데 제가 풀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신미경님이 가격이 자주 바뀌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걸 좀 보죠. 안녕하세요. 김덕진 실장입니다. 우선 가격 저항선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템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뭔가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침구류예요. 침구류 쪽이에요. 침구류 쪽. 침구류. 뭔지 알죠? 뭐 이불, 뭐 패드, 베개,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저항선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279와 329는 제가 이제 아이템의 큰 카테고리를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정도의 구간대면 크게 저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침구류에서 저 정도 가격 차이는 사실상 상쇄됩니다. 저 가격대에서는 네, 저게 막 4만원 후반대나 5만원 후반대로 나가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저 정도 구간대에서는 크게 저항선을 받지 않아요. 소비자가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저 얘기의 기반은 우리가 그 분과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던 팩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항선이 없다. 두 가지 정도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데 399원으로 세팅했던 금액을 네이버나 지마켓 등 모든 사이트의 가격을 1월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세팅하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혹시 스마트 스토어만 279원으로 세팅하고 다른 사이트는 39,900원으로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에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으시나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는데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900원에 이게 가격 비교를 떠나서 32,900원에 팔았을 때는 여러 가지 뭐 PCS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찍혔을 때 최종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거란 예상을 스스로가 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뭐 네이버 쇼핑뿐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 그렇게 보일 거고 뭐 다음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만 쭉 퍼져 있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하는 곳들에 쭉 퍼져 있었을 거고 그거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구나. 요거를 이제 딱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월에 와서 한 사이트 네이버 쇼핑만 279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399로 그냥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1월과 3월은 동일한 트래픽이 발생했을까? 과연 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다 예전만큼 그런 순환, 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런 순환을 가지면서 결집력을 가졌을까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1월은 무슨 날이었냐면 설 특가가 나갈 때예요. 그러면 쿠폰이 무지막지하게 꽂혀 있을 때죠. 지마켓뿐만 아니라 옥션 11번가 오늘의 집 뭐 등등등의 여러 사이트, 롯데홈트 갖고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미친듯이 쿠폰 경쟁을 할 때야.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도 더 아래로 다운됩니다.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를 타지 않을 때. 그러면 이게 쿠폰이 적용된다고 할 때 푸시가 엄청나게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안 사려고 해도 들어와요. 안 사고 싶은데 들어와. 그랬다가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그 쿠폰을 적용해서 이 기회에 미리 살까? 그러니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끌어온단 말이야. 그럼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원래 100클릭을 받아야 될 게 200클릭, 300클릭, 400클릭으로 늘어날 때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막 늘어나는 시기인 건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이제 쿠폰을 다 뺄 때거든요. 지금은 다 뺄 때예요. 다 뺄 때인데 그때랑 지금을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생겨나죠. 저 1번 항목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어요. 광고를 집행하시나요? 안 한대요. 혹시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광고를 하는 곳이 어디요? 라고 그러는데 광고를 1도 안 하시는 거야. 1도.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그냥 잘 나간 거면 네이버의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마켓에서는 그래도 쿠폰이 막 쭉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본인이 42,900원에 상단에 해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팔렸겠지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돈을
그 뭐랄까 투자에 대한 개념. 근데 내가 이 광고를 그냥 막연하게 질러봤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이걸 쭉 투자를 해놓고 가져와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이거를 통계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분은 지금 뭐가 빠져있느냐면 1월에 내가 32,900원에 팔았을 때 잘 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내가 잘 됐으면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고 어디를 타고 들어왔고 내가 마켓에서 각각의 어떤 세팅을 하고 있었고 최종가가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떤 로그를 가지고 사람들은 뭘 좋아했고 이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광고를 태우고 더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이 행사가 끝났을 때 이게 끊이지 않게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이 트래픽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1월에 잘 된 기준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했냐니까 그것도 안 했으니까 데이터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왜 내가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은 사줘야 할까? 이게 첫 질문입니다. 내가 279로 내리면 왜 사람들이 사줘야 돼? 1월에 32,900원에 팔을 때 잘 나갔는데 279로 했는데 지금 안 나가는 상황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그럼 내가 가격을 내리면 왜 사람들이 사줘야 되지? 이 얘기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월과 3월은 같은 판매 기준일까? 아까 설명했죠? 판매 기준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제가 물어봤죠. 지금 G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쪽에서 각 마켓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뭔지는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통화예요. 네. 모른대. 지금 G마켓에 G마켓에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드민만 들어가 보잖아요. 각각의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리빙과 가구의 페스탈에. 근데 이 사람은 이 행사에도 안 나가 있고 이 사이트에 광고도 안 해. 자, 리빙하고 여기만 딱 하기 때문에 쿠폰이 이쪽에만 적용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적용이 됐다면 이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끌어들였을 거야. 쿠폰도 적용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굳이 딴 데 가서 사나요? 아니죠. 여기 사겠죠. 왜? 다른 판매자들은 이쪽에다 뭔가 최저가를 맞춰놓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경쟁사 기준으로 할 때 나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나마 279니까 329가 아니라 279니까 그나마 뭔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329로 팔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279로 안 하고 329로 하면 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는 거야. 데이터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죠. 트래픽을 썼대요. 순위를 올린 내 상품은 왜 판매가 저조할까? 상위권이긴 해. 상위권이긴 한데 그러면 279에 내가 상위권인데 왜 나 상품은 안 팔려? 상위권이면 팔려야 되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월에 각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트래픽이 응징력을 가지고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는 고객과 요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고객이 그럼 결국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이 리빙과 침구류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상품을 본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응집력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 거고. 그러면 3월은 각 사이트에서 뭘 하고 있을까? 요거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다면 대응은 어떤 방식이할까라고 하면 지금 광고하면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지금 광고하면 괜찮아요? 이거 틀어놓고 할까요? 네. 지금 광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광고를 하면 물건이 잘 팔릴까? 왜냐하면 지금 각 사이트에 고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각 사이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광고하면 내 상품이 다시 많이 팔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79에 가격을 깎았죠? 32,900원에서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을 할인한 상태에서 자체 할인이죠. 자체 할인입니다. 요렇게 팔아서 이제 광고까지 붙이기 시작했으면 과연 피드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100%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왜? 저마진이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저렇게 행사하고 있을 때는 광고비가 높게 형성됩니다.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마진의 광고비가 높게 형성되면 뭐가 떨어지죠? 로아스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죠.
손해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취해야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32,900원의 세팅. 지금은 279를 유지하고요. 지금은 279를 유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행사가 종료되면 3익으로 해놓고 뭘 해야 돼요? 광고를 세팅해야 됩니다. 왜? 5월 전까지는 뭐도 없을 거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지 않았었나요? 전에? 이것도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마켓의 행사는 5월, 11월 그리고 설, 명절 각각 카테고리 할인하는 거 말고 전체 행사 기준 5월, 11월, 설, 추석 이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3월에 3월부터 4월에 되면 패션 이런 쪽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 물놀이 용품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데들은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행사가 들어가는 5월 전까지는 뭐도 없을 거니까 일반적인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올려놓고 세팅을 해야 원래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쭉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순환하는 고객의 어떤 행위를 봐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고객이 단순하게 내가 가격을 깎아서 279에 만들면 이렇게 노출을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면 바로 구매를 해줄까?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출을 시도해서 뭔가의 하나의 행위를 내가 뭔가 세팅을 가격을 수정하든 상품명을 수정하든 광고를 세팅하든 뭔가를 했죠. 노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이 인지를 해요. 바로 사주냐? 아니요. 고객은 바쁩니다. 늘 바빠요. 노출을 시도해서 계속 노출을 시도하고는 고객이 또 인지를 하고 고객이 이제 클릭하기까지 굉장히 나는 계속 뭘 하고 있긴 한 거야. 근데 고객은 계속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클릭이 시작되면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근데 다시 바빠요. 난 노출을 또 시도하고 있죠.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쿠폰 비교하고 그 다음에 후기 탐색하고 다시 또 고객이 바빠서 나는 노출을 하고 있는데 다시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있는 걸 쿠폰과 카드를 적용하고 최종 가격 비교를 네이버 가서 또 하고 판매자한테 궁금한 거 문의하고 그때 구매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혹은 그 깊은 고민을 하고 나서 구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냥 내가 279로 바꾸거나 혹은 내가 광고를 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하면 그냥 구매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10시에 뭘 했냐면 나이키에서 그걸 했어요. 아시나요? 티파니 앤 코랑 콜라보를 해서 나이키 포스 1 있죠? 뭔지 아시죠? 네, 검정 신발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티파니 앤 코가 빠졌으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봐야 한 14만 9천 원, 16만 9천 원? 이 정도 했을 상품인데 티파니 앤 코가 하나 붙고 뒤에 925 실버 고리가 은이 하나가 붙고 아이덴티티의 색상인 무슨 색인지 알죠? 약간 파스텔 톤. 그게 나이키 스우시에 들어가고 끈이 그렇다라고 해서 혓바닥에 티파니 적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신발의 가격이 얼마냐면 리테일가가 56만 9천 원으로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리셀가가 얼마냐면 사이즈 발 270 기준으로 32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제가 아침에 라프를 실패하면서 봤던 가격인데 결제도 못한 사람이 많죠. 결제까지 갔었는데 떨어졌다 문자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품을 구매할 때 지금 보셨던 이런 과정을 고민하시나요? 그 상품을 구매할 때 이런 걸 고민하냐고요. 심지어 추첨제예요. 고민 안 하잖아요. 야, 이거 해서 신든 팔든 야, 이거는 해야 돼 라고 좋아하면 노출을 시도했는데 구매가 바로 일어나요. 문의나 할 수 있어? 문의도 못해. 2,500명이 대기 중인데 사이트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네. 이 과정을 겪지 않아. 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야. 난 나이키 티파니 앤코가 아니야. 나는 일반 상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내가 하나를 세팅하면서 그게 바뀌고 적용되는 그 시스템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소요의 시간이 걸렸을 때 내가 1월에 판매량이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게 한 사이클을 보여줬지만 이런 사람이 한 10명, 바로 사주는 사람이 한 2명, 그 다음에 뭐 조금 고민한 사람이 뭐 5명, 이래봤자 다 합쳐도 17개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나는 순간까지 내가 무언가를 계속한다라는 이 과정을 겪는 게 판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사연 보내실 거죠. 익명 보장, 아이템 보장, 뭐라 그럴까? 개인 정보 보장, 비밀 이슈, 비밀 보장 이렇게 열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좀 소개가 되긴 하지만 뭐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 숨기고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땡땡님처럼 메일 보내라고 했더니 메일 보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사연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메일 내용을 메일 내용에 사연 보내실 것 사연 보내실 곳 여기니까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